너무 인생을 빡빡하게 살지 마라. 나한테 좋은 거 하나 없다. 오늘도 쉼 없이 달려오느라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깨 위에 놓인 짐이 무거워도 남들에게 뒤처질까봐 혹은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우리는 평생을 참 빡빡하게도 살아왔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은 싼 것을 찾고 남들 시선에 부끄럽지 않으려 마음의 빗장을 꽉 걸어 잠그며 정작 나 자신은 돌보지 못한 채 앞만 보고 달려온 세월이 어느덧 황혼에 닿았습니다. 그렇게 빡빡하게 살아서 남은 것이 무엇인가요? 몸에는 여기저기 고장난 신호가 오고 마음은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는 여린 가지처럼 지쳐버리지는 않았나요? 부처님께서는 인생의 괴로움이 집착이라는 밧줄을 너무 꽉 쥐고 있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이제 그 소나귀에 힘을 조금만 빼보시는 건 어떨까요? 너무 빡빡하게 살지 않아도 세상은 잘 돌아갑니다. 오히려 그 밧줄을 놓는 순간 비로소 당신의 인생에 진짜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일부 팽팽하게 당겨진 줄은 결국 끊어지기 마련이다. 도반님, 검은고 줄이 너무 팽팽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건드려도 날카로운 소리를 내다가 결국 견디지 못하고 툭 끊어지고 맙니다. 반대로 너무 느슨하면 소리조차 나지 않지요.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검은고 줄을 최대한 팽팽하게 조이며 살아왔습니다. 실수하면 안 된다는 강박, 자식들은 나보다 잘 살아야 한다는 책임감, 그리고 노후에 남들에게 손 벌리지 않아야 한다는 두려움까지 그 팽팽함이 우리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한 힘이었지만 인생의 후반전에도 그 줄을 계속 조이고만 있다면 결국 몸과 마음이 먼저 비명을 지르게 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빡빡한 삶의 습관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결핍의 시대를 건너오며 쉬는 것은 곧 뒤처지는 것이고 나를 돌보는 것은 사치라고 배워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쉬는 법을 잊어버린 슬픈 경주마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토록 빡빡하게 살아서 본인에게 정말로 좋았던 것이 무엇인가요? 돈은 조금 더 모았을지 모르고 자식들은 번듯하게 키워냈을지 모르지만 정작 당신의 가슴 속은 바짝 마른 논바닥처럼 갈라져 있지는 않나요? 빡빡하게 산다는 것은 나 자신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채찍질한다는 뜻입니다. 남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우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단돈 1,000원 쓰는 것도 아까워하고 조금만 게으름을 피워도 죄책감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을 병들게 하는 독입니다. 이제는 그 바위를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조금 부족해 보인다고 해서, 당신이 조금 느긋하게 걷는다고 해서 세상이 당신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여유를 가질 때 당신 주변의 공기가 맑아지고 곁에 있는 사람들도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나를 들볶는 빡빡한 삶은 결국 나를 망치고 주변 사람까지 숨막히게 할 뿐입니다. 인생의 줄을 조금만 늦추십시오. 그 틈 사이로 시원한 바람이 지나가게 하십시오. 줄을 늦춘다고 해서 음악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제야 가장 편안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선율이 비로소 삶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2부 완벽이라는 감옥에서 내 마음을 꺼내주는 법. 우리 인생에서 완벽이라는 단어만큼 우리를 옥죄고 괴롭혀온 말이 또 있을까요? 젊어서는 유능한 일꾼이어야 했고 집에서는 빈틈없는 부모여야 했으며 밖에서는 허물 하나 없는 이웃이어야 했습니다. 남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질까봐 우리는 늘 스스로의 마음 주위에 높고 단단한 담장을 쌓으며 살아왔습니다. 실수는 곧 실패라고 믿었고 남들에게 약점을 보이는 것은 곧 수치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한번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토록 완벽해지려 애썼던 그 많은 시간 속에
진정한 당신의 행복이 있었나요? 아니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극 무대 위에 고단한 연기만이 있었나요? 완벽주의라는 감옥은 창살 없는 감옥이지만 그 어떤 감옥보다 무섭습니다. 그곳의 간수는 바로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실수를 해도 스스로를 매섭게 꾸짖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노심초사하며 내 영혼이 숨 쉴 틈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에 떠 있는 달도 보름이 지나면 기울고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시들기 마련인데 어찌 우리네 인생만 늘 푸르고 꼿꼿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완벽해지려 할수록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오히려 멀어집니다. 너무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 수 없듯이 빈틈 하나 없는 사람 곁에는 편안하게 마음을 기댈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아유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꾸 깜빡하네 하고 너털 웃음을 지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당신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한 온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그 완벽이라는 무거운 옷을 벗어 던지십시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넘어지면 잠시 앉아서 쉬어가면 그만이고 길을 잘못 들었으면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예쁜 들꽃을 구경하면 됩니다. 도반님을 가두었던 그 빡빡한 규칙들, 이래야만 한다 저래야만 한다는 그 당위의 창살을 이제는 당신의 지혜로운 손으로 직접 걷어내십시오. 내 마음이 편안해야 세상도 아름답게 보이고 내가 나를 용서해야 타인도 품을 수 있습니다. 완벽한 인생이 아니라 여백이 있는 인생을 사십시오. 그 비어있는 틈 사이로 비로소 인생의 참된 향기와 웃음소리가 스며들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충분히 고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3부 자식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열리는 여백. 우리의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그 빡빡한 삶의 중심에는 늘 자식이 있었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은 아껴도 자식 공부시키고 뒷바라지하는 일에는 단 한 번도 주저해 본 적이 없으셨을 겁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이 곧 나의 성공이라 믿었고 자식이 아프면 내 가슴이 도려나가는 듯 아팠으며 자식이 제 몫을 다하며 사는 것을 보는 것만이 인생의 유일한 보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식이라는 이름의 짐을 평생 어깨에 지고 쉼없이 걸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짐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자식이 성인이 되고 가정을 꾸린 뒤에도 여전히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걱정하며 마음을 졸이고 계시지는 않나요? 자식의 직장 문제, 손주 교육 문제, 부부 사이의 문제까지 마음속 여백을 자식 걱정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면 당신의 말년은 여전히 빡빡한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저마다의 업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반님이 아무리 대신 아파해주고 싶어도 자식이 겪어야 할 시련을 대신 겪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자식의 몫이고 자식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한 발짝 물러나 지켜봐주는 것입니다. 자식이라는 끈을 너무 팽팽하게 쥐고 있으면 결국 그 끈은 끊어지거나 서로의 손에 상처만 남깁니다. 그 끈을 조금 늦추는 순간 비로소 당신의 인생에 여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식 걱정으로 꽉 찼던 그 자리에 오늘의 날씨, 향긋한 차 한 잔, 그리고 잊고 지냈던 자신의 꿈을 채워 넣으십시오. 자식이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자식은 소유물이 아니라 잠시 인연이 닿아 우리 곁을 찾아온 고마운 손님입니다. 손님이 떠날 때가 되면 기쁘게 배웅하듯이 자식의 인생에서 주연 자리를 내어주고 이제 당신 인생의 무대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도반님이 행복해야 자식들도 마음 편히 제 길을 갑니다. 부모가 늘 걱정의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본다면 자식 또한
그 무게에 눌려 빡빡한 삶을 살게 됩니다. 먼저 여유를 가지고 허허 웃으며 당신의 삶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자 자신을 위한 최고의 처세입니다. 짐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사랑이 식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짐을 내려놓을 때 서로를 더 깊고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여백의 사랑이 시작됩니다. 이제는 어깨를 펴고 오직 당신만을 위한 숨을 쉬어 보십시오. 그 여유로운 숨결 속에 자식도 도반님도 비로소 함께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4부, 나를 대접하는 일에 더 이상 인색하지 마라. 평생을 살면서 누구에게 가장 인색하게 굴어오셨나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남들에게는 밥 한 끼 대접하고 경조사 챙기는 일에 그토록 정성을 다하면서도 정작 나 자신에게는 단돈 1,000원, 10,000원 쓰는 것도 벌벌 떨며 인색하게 굴지는 않으셨나요? 자식들이 맛있는 것 먹으라고 준 용돈도 아까워서 쓰지 못하고 쌈짓돈으로 쟁여두고 옷 한 벌 사려다가도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하며 다시 내려놓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시장통에서 1,000원을 깎으려 애쓰고 나를 위한 것은 늘 가장 싼 것 혹은 남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세대의 미덕이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신을 굶기고 헐벗겨서 남은 것이 무엇인가요? 나를 대접하지 않는 사람을 세상 그 누가 대접해 주겠습니까?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어찌 남들이 나를 귀한 존재로 바라봐 주길 바라겠습니까? 빡빡하게 산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가장 낮은 곳에 방치해 두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가장 귀한 손님처럼 대접해 보십시오. 좋은 그릇은 손님이 올 때만 꺼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밥 한 끼를 먹을 때 꺼내야 합니다. 가장 예쁜 옷은 특별한 날을 위해 아껴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집 앞 산책을 나갈 때 입어야 합니다.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고 가장 소중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야 할 존재는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주변에 행복을 나눠줄 수 있고 내 마음이 풍요로워야 타인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인색한 사람은 마음의 그릇이 좁아질 수밖에 없고 그 좁은 그릇에는 큰 복이 담길 자리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 조금 쓰는 것을 죄악시하지 마십시오. 가끔은 비싼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구경하고 발이 편한 좋은 신발 한 켤레를 나에게 선물하십시오. 그것은 사치가 아니라 그동안 고생하며 살아온 도반님의 영혼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이자 정당한 보상입니다. 돈은 써야 내 돈이지 안 쓰고 쥐고만 있으면 그것은 남의 돈이나 다름없습니다. 내 몸이 건강하고 내 마음이 즐거울 때 쓰는 돈만이 진짜 나의 복이 됩니다. 나중에 자식에게 물려줘야지 하는 마음도 좋지만 건강하고 품격 있게 사시는 모습 자체가 자식들에게는 가장 큰 안심이자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부터는 나 자신에게 가장 너그러운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거울 속의 당신을 향해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이제는 좋은 것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며 조금은 느슨하게 살자고 다정하게 말해 주십시오. 당신이 당신을 대접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기품 있는 여유와 진정한 풍요가 찾아올 것입니다. 5부, 조금은 모자란 듯 사는 것이 진짜 풍요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이든 꽉꽉 채워야 마음이 놓이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냉장고는 빈틈없이 채워져 있어야 든든했고 통장의 잔고도 집안의 물건도 모자람 없이 가득 차 있어야 비로소 잘 살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가득 찬 잔에는 더 이상 귀한 차를 담을 수 없고 물건으로 꽉 찬 방에는 사람이 편히 앉아 쉴 공간이 사라집니다.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모든 것을
100% 채우려 애쓰는 삶은 정작 가장 중요한 평온이 머물 자리를 스스로 없애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말년의 진짜 풍요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비워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조금은 모자란 듯하고 조금은 빈틈이 보이는 삶이야말로 진짜 멋이 느껴지는 품격 있는 삶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달을 볼 때도 꽉 찬 보름달보다 조금씩 차오르는 초승달을 더 아꼈던 이유도 그 모자람 속에 담긴 무한한 가능성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채우려는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곳간을 가득 채우려 잠을 설치기보다 하루 세끼 소박하지만 정갈한 밥상에 만족하고 남들보다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을 가지려 하기보다 지금 내 곁에 있는 낡은 의자와 오래된 책 한 권에서 평화를 찾아보십시오. 부족함은 가난이 아니라 여유입니다. 내가 조금 모자라게 가지고 있어야 남을 도울 마음도 생기고 내가 조금 빈틈이 있어야 다른 사람이 내 곁에 다가와 기댈 수도 있습니다. 꽉 짜인 일상에는 예기치 못한 행운이 들어올 틈이 없지만 텅 빈 오후의 여백에는 스쳐 지나가는 바람도 따스한 햇살도 모두 귀한 손님으로 다가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은 어설프고 조금은 뒤처져도 그 모습 그대로가 자연스러운 순리입니다. 우리는 꽃이 활짝 피었을 때만 아름답다 말하지만 꽃잎이 하나둘 떨어지며 바람에 날리는 그 모습 또한 생명의 위대한 완성임을 잊지 마십시오. 인생 후반전에 가져야 할 가장 큰 지혜는 80%의 만족입니다. 내 몸의 건강도 80%면 충분하고 자식의 도리도 80%면 족하며 내 삶의 환경도 80% 정도 채워졌을 때 나머지 20%의 여백이 삶을 비로소 숨 쉬게 할 것입니다. 빡빡하게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모자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비어있는 틈 사이로 인생의 진짜 지혜가 싹 트고 그 넉넉한 여백 속에서 당신의 말년은 비로소 그 누구보다 풍요롭고 기품 있게 빛날 것입니다. 부족함을 사랑할 줄 아는 자신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육부, 여유로운 사람이 결국 더 멀리, 더 오래 간다. 우리가 살아온 세상은 늘 속도전이었습니다. 남들보다 한 발이라도 앞서야 했고 남들이 쉴 때 한 걸음이라도 더 가야만 안전한 미래가 보장된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긴 마라톤을 완주하고 나니 이제야 보이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웃으며 결승점을 통과하는 사람은 가장 빨리 달린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숨을 조절할 줄 아는 여유로운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앞만 보고 전력 질주하던 이들은 인생의 중반을 넘기기도 전에 몸과 마음이 타버려 중도에 멈춰 서기도 하지만 천천히 주변 꽃 구경도 하고 발걸음을 늦출 줄 아는 도반님은 어느덧 남들이 보지 못한 아름다운 풍경을 가슴에 담으며 가장 멀리까지 나아가고 계십니다. 여유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가장 높은 차원의 지혜입니다. 빡빡하게 자신을 몰아붙이는 사람은 작은 돌부리에도 쉽게 넘어지고 상처를 입지만 마음에 여유가 있는 자만이 큰 파도가 몰아쳐도 그 물결을 타고 넘으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고무가 딱딱한 목재보다 충격을 더 잘 흡수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제는 속도보다는 방향을 보십시오. 얼마나 빨리 가느냐보다 내가 지금 평온한 길을 걷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서둘러 목적지에 도달한들 그 과정에서 건강을 잃고 친구를 잃고 나 자신의 영혼마저 잃어버린다면 그 끝에 기다리는 것은 황량한 허무뿐입니다. 잠시 멈춰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쉼표가 없는 문장은 읽기 힘들고 숨 쉴 구멍이 없는 악기는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멍하니 먼 산을 바라보거나 따뜻한 햇볕 아래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은 결코 버려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당신의 방전된 영혼을 충전하고 내일의 길을 더 힘차게 걸어가게 하는 가장 생산적인 충전의 시간입니다. 이제는 인생의 완급을 조절할 줄 아는 노련한 지휘자가 되어 보십시오. 어느 때는 힘차게 발을 내딛고 어느 때는 느릿느릿 구름처럼 흘러가며 당신만의 인생 교향곡을 완성해 가십시오. 천천히 걷는 이가 결국 인생의 진미를 느끼고 여유로운 이가 가장 향기로운 말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넉넉한 걸음걸이로 세상에서 가장 멀리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7부 흐르는 물처럼 순리대로 사는 말년의 평온. 이제 우리는 인생이라는 긴 여정의 마지막 정거장인 순리라는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모든 이야기의 끝은 결국 하나입니다. 인생을 너무 빡빡하게 움켜쥐지 말고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라는 것입니다. 산골짜기에서 시작된 물줄기가 바다로 향할 때 앞에 커다란 바위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던가요? 그 바위를 깨뜨리겠다고 정면으로 부딪히며 싸우던가요? 아닙니다. 물은 그저 바위를 따라 부드럽게 돌아가거나 바위가 낮으면 그 위를 타고 넘으며 유유히 제 갈 길을 갑니다. 싸우지 않기에 상처받지 않고 멈추지 않기에 결국 바다에 닿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내 뜻대로 안 되는 자식, 내 마음 같지 않은 세상이라는 바위를 만날 때마다 그것을 내 힘으로 고치려 하고 바꾸려 하면 결국 마음만 멍들고 찢어질 뿐입니다. 그럴 때는 물처럼 슬쩍 비켜가십시오. 그럴 수도 있지. 그 또한 저 사람의 인생이지 하고 순순히 인정하며 흘려보내는 것이 말년에 부릴 수 있는 최고의 지혜이자 처세입니다. 불교에는 방아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평생 빡빡하게 살았던 이유는 무언가를 꽉 쥐고 있어야만 내 것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먹을 꽉 쥐고 있으면 그 안에 든 것은 모래알 뿐이지만 손을 활짝 펴면 온 세상의 바람을 다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쥐고 있던 고집, 자식에 대한 미련, 남들보다 잘나 보이고 싶던 그 허상을 내려놓는 순간 삶에는 비로소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절대적인 평온이 찾아옵니다. 오늘부터는 하루에 딱 한 가지만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오늘은 자식에 대한 서운함을 내려놓고 내일은 과거의 후회를 내려놓으며 모레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씩 비워가다 보면 어느덧 도반님의 마음은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처럼 맑고 넓어질 것입니다. 빡빡하게 살아서 나한테 좋은 것 하나 없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갉아먹는 일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삶에 넉넉한 여백을 허락하십시오. 조금은 늦게 일어나고 조금은 대충 챙겨 먹으며 조금은 모자란 듯하게 오늘을 즐기십시오. 당신이 느슨해질 때 당신의 얼굴에는 인자한 미소가 피어나고 당신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비의 향기가 배어납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했고 누구보다 치열하게 짐을 지고 오셨습니다. 이제 그 짐을 내려놓고 오직 당신만을 위한 편안한 의자에 앉아 노을 지는 풍경을 감상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당신의 말년이 빡빡한 근심의 숲이 아니라 여유로운 평화의 바다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흐르는 물처럼 걸림없이 부는 바람처럼 자유롭게 남은 생의 모든 순간을 축복 속에서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 넉넉하고 아름다운 노후를 제가 늘 마음 모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으로 평안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